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을 제가 지금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민주당 내 분위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몇 사람한테 전화도 돌리고 어떻게 돼갑니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분위기는 좋네요. 어떤 분위기?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일단 민주당 내에 반대는 없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상태고 의기투합한 상태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권과 검찰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을 탄압을 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가 차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파를 따지지 않고 자,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은 해야겠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처음 시작은 윤석열 때문이에요. 왜? 윤석열이 쓸데없는 소리를 사실 좀 했죠. 조선일보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특검이 싫다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 지난 정부에서 제처에 대해서 몇 년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심지어 지휘권 배제하는 망신까지 줬잖아요. 근데 뭐 또 한다 그래. 뭘 한다 그래? 야, 이명박은 BBK 5번 수사를 했어. 5번 수사한 거 해가지고 결국 나왔잖아. BBK 첫 번째 수사할 때 윤석열 그때 첫 번째 BBK 수사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 나왔잖아. 근데 결국에 맨 마지막에 결국 BBK 해가지고 나왔잖아. 마찬가지야. 몇 번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털었느냐가 문제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놓고 싫다고 얘기를 해. 특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했고 몇 년간 수사했다라고 한 주장. 이 주장이 상당히 왜곡이고 거짓말이죠. 윤석열은 지 마누라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거짓말부터 합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2021년에 겨우 시작이 됐고 그것도 사실상 윤석열에 의한 수사, 한동훈에 의한 수사였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유출이 된 것만 문제를 삼았고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수사 보고서 유출한 그 경찰관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숱하게 혐의가 나왔고 그 혐의들이 법정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도 수사는커녕 지금 소환도 안 하고 있죠. 아니 지난 정권에서 몇 번을 수사를 했다는데 그거 다 검찰에서 한 거잖아요. 다 윤석열이 한 거잖아. 그래 놓고서는 왜? 그리고 다 나왔잖아. 지난 정권의 수사에서 나왔잖아. 나왔는데 왜 기소를 안 하느냐고. 이게 정말 억지스럽죠. 게다가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이 태도가 전형적인 수사 말아먹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수사 말아먹기 수법이 뭐냐? 검찰이요, 수사를 안 해놓고 수사를 안 하는 방법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방법이 있는데 멀쩡히 해야 되는 수사인데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가장 잘 나왔느냐 하면요. 천신일 수사. 사실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은 천신일이었어요.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핵심 관계자의 얘기를 해보면 박연차 수사는 처음 시작은 천신일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였대요. 천신일 갖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노무현까지 나와가지고 갑자기 수사 방향을 바꾼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근데 천신일 수사 결국 어떻게 됐냐?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천신일이 여기저기 돈 많이 뿌렸고 로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연차가 천신일을 할 때 천신일이 또 여기저기에 해가지고 로비한 그 사건인데 사실 유야무야되고 말았어요. 그래 놓고 그 뒤에 천신일 어쩌고 얘기하면 그 수사했잖아 라는 식으로 덮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완종 수사가 있어요. 성완종 수사, 6명의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수사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다 무죄 받고 풀려났어. 그리고 대신에 누가 등장한다? 그 명단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노건평이 등장을 해. 그래서 모든 이목을 노건평한테 집중시켜 놓고 그 사이에 이완구고 홍준표고 슬그머니 빼돌려 버립니다. 그렇게 검찰 수사가 끝났어요. 전형적인 검찰이 수사를 말아먹는 수법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수사해라 그러면 이건 수사의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라는 식으로 시간을 끕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계속해야 되면은 셀프 수사를 해요. 셀프 수사.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지. 수사를 해서 수사를 맡기면 안 되는 사람한테 수사를 맡겨요. 성완종 수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완종 수사 같은 경우에 자신이 검찰에서 누구한테 돈 줬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하더라. 그 얘기가 성완종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 그럼 그걸 검찰한테 맡기면 되나? 안 되지. 특검을 가야지. 근데 슬그머니 검찰이 셀프 수사하게 냅둬요. 자, 그래 놓고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눈과 귀를 딴 데로 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 사건을 없애버려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 삼으면 못 잔다. 이미 했는데 그 얘기 또 해? 라고 얘기를 하죠. BBK 수사가 대표적이었어요. 사실 BBK 수사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거는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친 게 핵심이지 거기에 이명박이 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핵심이 아니잖아요? 라는 식으로 말을 돌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명박을 수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셀프 수사를 하지. 맨 처음에 이명박의 그 BBK를 덮어줬던 검사들이 다시 투입이 돼. 그래가지고 꼬리곰탕 먹고 끝내버리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어쩌냐? 나중에 뭐 자꾸 얘기 나오면 의혹이 제기되면 이미 했는데 또 그래? 자, 그때 이명박의 그 BBK를 숨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 김만배. 그 김만배가 BBK 취재 파일인가 하는 그 책을 써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 BBK 검사들을 옹호합니다. 그 BBK 검사 중에 윤석열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게 보면은 결국 김만배는 여기저기 참 다 연결되어 있다. 그치? 자, 이건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일부러 말아먹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본류가 아니야 라고 해서 빼고 시간을 끌어. 그 다음에 수사를 맡기면 안 되는 사람한테 셀프 수사를 맡겨. 그 다음에 어쩐다? 흐지부지 끝내고 난 다음에 이미 끝냈는데 뭘 자꾸 하라 그래 라는 식으로. 이게 검찰의 수법입니다. 자, 우리가 명백해지는 거는 여기서 더 이상 검찰한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검찰한테 수사를 맡기면은 진짜 진실이 왜곡되고 수사를 말아먹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민주당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간파를 한 거지.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두 번까지 속았으면 됐지. 세 번까지 또 속으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밀어붙여. 안 되겠다. 특히 이 윤석열이 아까도 보셨듯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헛소리를 한 게 오히려 김건희 특검을 더 앞당기게 됐어요. 전 정권에서 털었는데 안 나왔다. 이 말에 그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뻔한 수법인데 우리가 속을 줄 아냐.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검사 니들이 다 한 거지. 누가 수사를 했다 그래.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누가 윤석열을 털라 그래. 안 털잖아.
이건 검찰이 아니라 다른 데서 했어야 돼. 라고 벌써 지적이 나오죠. 안 속는다.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경 대변인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김건희, 최은순의 이름이 무려 43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면 조사도 안 했죠. 자, 볼까요? 자, 권오수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사가 묻습니다. 도대체 최은순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하니까 아유 뭐 도움 한번 주려고 그냥 딱 한 번 한 거예요. 딱 한 번.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 봐요. 한두 번인가? 진짜 한 번 맞아요? 그러고 하니까 권오수가 그러죠. 아이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더 이상 김건희도 그렇고 최은순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400번이나 나왔는데 어떻게 숨기냐고. 그리고요. 단순히 400번이 나올 수밖에 없는 400번이 나왔다는 게 단순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전부 다 최은순한테 돈을 줘라. 최은순한테 연락해라. 최은순한테 연락했니? 김건희가 뭐 어떻게 연락하던데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 공소장에 나온 얘기도 중요하지만 진술 과정에서 녹취록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단순히 공소장에서만 등장했으면 일부러 막 숫자를 늘렸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진술에 많이 나와. 진술에. 특히 녹취록이나 그다음에 캡처 메시지 메신저 캡처 해놓은 거 있죠.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보내서 그런 데서 다 등장하는 겁니다. 200회 이상이 다 그렇게 캡처라든지 녹취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김건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게 법정에서 김건희한테 뭘 해줬다, 최은순한테 뭘 해줬다라는 증언이 나와버렸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유죄를 받았으면 당연히 김건희, 최은순도 구속 기소가 되는 게 맞는데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은 불가피합니다. 네. 수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법정에서 드러났어. 수사가 문제가 아니야. 수사는 드러나지 않은 걸 꺼내는 게 수사죠. 근데 법정에서 나왔어. 그럼 수사가 아니야. 이건 그냥 기소야. 근데 뭐.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이제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이상민도 마찬가지예요.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과오가 명백하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기 일을 못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죠. 당장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사고가 난 지 85분 만에 거의 90분, 1시간 반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을 하죠. 9시 15분부터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도착한 10시 40분 정도 됐다. 게임 끝났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계속 거짓 증언을 합니다. 재난수습 주관기관이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한 자리에서 5분 사이에 말을 3번을 바꿨다가 들통이 났죠. 그 다음에 유가족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공개해도 된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받아놓고 입다물고 있었죠. 그 다음에 행안부가 이 사건의 주무기관인지 아닌지를 놓고 또 한참 헛소리를 합니다. 자, 명백한 과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재난수습에서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무능은 둘째치고 현장에 가지를 않았어요. 판사들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남은 당장 사람이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판사들은 절대로 빨리 안 움직입니다. 네, 그거 합니다. 왜? 판사들의 덕목이 있죠.
침착한 상황에서 충분히 듣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라고 하죠. 그게 덕목이죠. 따라서 빨리 움직이면은 안 되지. 예. 그래서 이 판사들의 기본 특징이 뭐냐면 앵간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잘 안 움직여. 지 움직이고 싶을 텐데 느긋하게 움직이는. 그게 판사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낙제지. 판사 출신 중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나 딱 한 사람 봤어. 누구? 추미애. 추미애 장관 그 사람만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지 나머지는요 정말 세워라 내워라 합디다. 속 터지는 줄 알았어. 여하튼 이 이상민 장관 무능했어요. 재난 상황에서 뭐 이번이 더군다나 이게 처음은 아니죠. 지난 8월 달에 수해 났을 때도 행안부 장관 되게 무능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서 또 무능을 드러냈죠. 그랬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탄핵 가는 게 맞고요. 이 탄핵 가는 거 민주당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특수본에서 면죄부를 줘버렸죠. 예. 이 때문에 유족들의 분노가 커졌고요. 국민 여론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 상태에서는 그 국정조사가 끝마칠 즈음에 탄핵을 발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또는 정의당이라든지 이쪽에서 뭘 주장하고 있느냐. 자, 국정조사 끝나면서 특검을 동시에 하자. 이태원 특검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쌍특검이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제가 볼 때는 쌍특검 가야 된다 생각해요. 동시에 이 쌍특검을 제대로 가려면 이상민 탄핵을 시켜놓고 탄핵이 들어가면요 뭐가 된다? 네,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탄핵시켜놓고 탄핵을 시켜놔야지 특검이 불러서 할 수가 있어요.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사실은 현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죄가 이 사람을 탄핵시켜놓고 불러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자,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로는 이미 이상민 탄핵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민주당 내에서 거의 분위기는 뭐 그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요. 저는 이상민 탄핵하고 동시에 검사 탄핵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검사 탄핵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이두봉 검사라든지 어미중 검사, 그 다음에 검사 블랙리스트, 이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출 안 하고 있는 검사, 그 다음에 윤석열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검사,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탄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이 부분까지는 동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좀 아쉽죠? 하지만 이 다행스러운 거는 김건희 특검하고 이상민 탄핵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아마 진행은 될 걸로 보입니다. 문채원님 일단 급한 거부터 어스님 대선이 오래 있을 예정입니다. 자, 지금처럼만 계속 뻘짓을 해 주신다면 뭐 올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잘하지 마. 계속 뻘짓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장윤진 TV.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방송 시작한 지 꽤 됐죠? 예. 오늘 제가 앞에 좀 화면 조정 시간 한 10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 또 이번엔 또 카메라가 또 애를 먹입니다. 깜빡거립니다. 이놈의 카메라가.
미치겠네. 아, 참네. 자, 댓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스피님, 서울 시민들 오세훈이도 못해요. 왜 그런 걸 뽑아가지고. 예, 맞아요. 정말 속 터집니다. 자, 배동호님, 내년에 200명 이상 국회의원 당선으로 다시 한번 검수 한번 가고요. 용산 개구기까지 가자. 200석? 예,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200석이 되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어요. 다만 그 200석이 지금처럼 수박들이 많은 200석이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개혁을 제대로 할 사람들로 채워진 200석이어야만이 그래야지 제대로 될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제일 답답한 게 시간을 자꾸 끌라 그래요. 그 민주당 내에서 지금 벌써 이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거 벌써 작년 연말에 끝났을 건데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작자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그 국회의원이라고 앉아 있거든요. 그 제일 답답해 하더라고요. 특히 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이걸 하면 되는데 왜 시간을 자꾸 끄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러게 왜 시간을 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거는 좀 더 보자는 둥,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끌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참 우리 이수진 의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 이수진 의원은 생각보다 성질 급하더라고. 이거 빨리 해버려야지. 왜 시간을 끄느냐. 맞아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지지자들도 지금 답답한 게 그거 아닙니까?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왜 시간을 끄느냐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박홍근 물러나라 라고 했고요. 박용진, 조응천, 박영선 이딴 것들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연실, 엄중이들. 네, 엄중이들. 예. 자, 그리고 김한울님, 예, 베리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베리님은 스팬으로도 고생해 주시고, 또 저렇게 후원도 자주 해 주시고, 예, 심지어 저희 방송 홍보도 해 주시네요. 장용진 TV 멤버십은 기자님께 큰 힘이 됩니다. 그럼요. 예,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 주세요. 제가 멤버십 저희 별로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요즘 들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 어려운 일도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고 나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후원, 응원이 큰 도움이 됐고요. 늘 힘들 때마다 고비고비에 여러분들의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요즘도 가끔씩 혼자서 이렇게 밤에 운전하고 오면은 혼자서 가니 한숨이 푹 나고 그냥 내일 아침에 그냥 못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씩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는 말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힘을 냅니다. 늘 저한테 힘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스피님, 민주 진보 진영도 요즘 힘들죠? 예, 힘들죠. 자, 그렇지만 또 힘든 고비를 넘어가면은 또 우리에게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자, 장용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의 장용진 TV 제보는 1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군산에서 153 부대찌개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군산에서 153 부대찌개.
군산에 가면 제가 꼭 한번 들르겠습니다. 변정희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장윤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12시 반이 됐네요.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거의 3,000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또 응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제 방송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그것도 큰 힘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벌써 월요일인데요. 자, 힘차게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